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. 지난 주간에 우리 대법원이요, 금감원장의 그 직인을, 명의를 위조한 보이시피싱범에 대해서 이것은 원심에서는 이거를 사무소 위조죄로 해서 1년 8월에 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다 해서 파기환송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, 이 보이시피싱범이 공문서로 처벌받든 사문서로 처벌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그 보이시피싱 피해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. 네. 제가 최근에 한 사건만 봐도요,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, 우리 의뢰인이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데도 문자가 들어와요. 보니까, 어디 신용정보회사다. 그런데 당신의 채무가 800 몇십만 원, 아주 원 단위까지 다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금액이 맞아요? 그러고 물어봤더니 맞는다는 거예요. 어떻게 남의 채무, 그 내역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.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채무의 60%를 내가 탕감을 해줄 테니 40%만 변제를 해라. 이런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. 그런 문자가 들어왔다면 저라도 믿을 것 같아요. 당신의 채무가 어디 은행에 얼마 있다. 근데 탕감해 주겠다. 라고 하면은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그런데 이분이 그것에 혹해 넘어가서 처음에는 전화가 왔는데 40%도 나는 지금 형편으로는 감당할 여력이 안 됩니다. 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이 일을 해서 우리가 채권 추심 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필요하다. 그럼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면 일당을 얼마를 줄 테니 일당을 7만 원에서 많으면은 먼 거리일 경우에는 15만 원, 20만 원까지 준다 그랬대요. 줄 테니 그 일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일거리도 없는데 그거라도 해서 그럼 이 빚을 갚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몇 건의 그 돈을 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런데 보니까 다른 분들도 똑같이 이분처럼 그 60% 탕감해 줄 테니 40%만 변제하라고 하는 말에 속아갖고 그 보이시피싱의 피해자가 된 거고, 이분은 보이시피싱의 그 하급, 그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이 돼서 결국은 지금 형사재판까지 받는데요. 이 보이시피싱이 그 진화 정도가 과거처럼 전화로 수사관입니다, 통장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거 안 해요. 보니까 제가 또 하고 있는 사건은 새마을금고라고 하면서 당신 대출이 있는 거를 이렇게 전환을 해주겠다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이제 대출을 전환을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서 달라는 대로 신분증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조금 있다 연락이 와갖고 이거에 대해서 당신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돈이 없어갖고 이게 당신 등급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. 내가 현금을 당신에게 넣어줄 테니 이 현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누구를 내가 시키는 사람한테 줘라. 라고 해서 이분이 또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요즘은 돈을 1,000만 원 이상 현금을 찾는 경우에는 보이시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관이 오거든요. 근데 이분이 그때 경찰관한테 사실대로만 얘기를 했어도 경찰관이 의심을 했겠죠.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경찰관이 귀찮게 하니까 자기는 빨리 돈 찾아다 줘야 된다는 생각에 다른 말씀을 이렇게 돌려갖고 경찰관을 믿게 하고는 이거를 돈을 현금을 찾아서 줬던 거예요.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? 보이시피싱 범한테 동조를 하게 된 이런 자기의 본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고요. 요즘 저도 또 깜빡 속을 뻔했는데요. 문자로 어떻게 오느냐면요. 제가 그날 컴퓨터 뭐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 컴퓨터 결제 내역에 80 몇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. 이러고 온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 확인해보고 눌러야 되나라고 하다가 아닌데 나 80만 원이 아닌데 이거 보이시피싱 같아 라고 해서 그걸 안 눌렀는데요. 그거를 누르는 순간에 제 제 휴대폰을 전부 이제 와서 뒤진다 그럽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심스러운 거, 또 그 다음에 요즘에 왜 엄마 제 휴대폰 액정 깨졌어요. 이런 문자 많이 받으시죠. 또 아들인 것처럼 엄마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이러면서 젊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부모님의 이름을 빌려서, 또 연세가 어느 정도 된 사람한테는 자식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허위 문자들 오는 거에 우리 정말 이게 대책이 없다 그럽니다. 국가에서도 이게 해외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 하는 경우에는
그 수사에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일단 우리가 정말 코로나처럼 이 그 아는 사람 아니면은 이 문자나 이 전화 통화나 이런 거에도 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늘도 이 답답한 심정에 또 함께 댓글로 호응해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